그런데 그 사전 선행에 이러한 많은 그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성가족부가 그 아주 존속 기간 동안 철저하게 다시 재정비하고 또 이것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여성가족부는 그 해체하겠다라는 것이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을 이제 일부에서는 젠더 갈등 문제로 이끌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보바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차별은 구별에서 시작이 된다. 그래서 저는 뭐 젠더로 구별을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무의미한 논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졌을 적의 정신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들이 보다 이제 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서로 통합되는 것이 정책의 효율성에 있어서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 여가부의 폐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부서의 폐지는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때도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여가부를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하셨고요. 그 공약이 잘 이행될 때까지 물론 그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더 효율적으로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와 또 우리 여성가족부 직원들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권력 남용에 의한 이런 그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그런 시각에서 완전히 탈피하자. 재작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당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을 때 여성가족부가 목소리를 내지 않은 걸 지적한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성평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대 변화에 맞춰서 보다 그 내용을 기능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과 가족, 양성평등은 보건복지부의 본부를 만들어 보내고 여성 고용은 고용노동부로 옮깁니다. 인구 감소, 가족 구조의 변화, 성별 세대 간 갈등, 아동 청소년 문제 등 당면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조직 형태로 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안에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성평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수준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독립부처로 있을 때에도 지난 20년간 계속 추진해 오면서도 아직 성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된 일인데 본부 정도로 이제 격화시키는 것으로는 권한도 당연히 축소되고 전국 115개 여성 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단체들이 한데 모여 반대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쇄신이다, 아니다, 퇴행이다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자 예상대로 국방, 문체, 여가부 이렇게 세 부처 개각이 단행됐습니다. 후보자들이 한마디씩 또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마디씩 했잖아요. 그 이야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내 안보 환경 여러 가지 도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이나 창조적인 일에 종사하는 분들의 끊임없이 좀 많은 국가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부여 이런 것들을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라든가 가족의 가치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기획하고 또 집행하는 어찌 보면 유일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여성가족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원식, 유인촌, 김행 이렇게 세 후보자의 일성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별점을 매겨보면 어떨까요, 개각? 별점 안 5개 매기면 안 만점에? 되나요? 네? 안 매겨도 될 것 같은데. 안 매겨도 된다. 네, 너무 박한 네. 평가인가요? 아. 네. 저는 뭐 굳이 매기자면 뭐 1개 정도 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개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이벤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방향을 수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국민들께 드리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3개의 부처 교체가 됐죠. 네. 근데 한 명 같은 경우에는 이미 MB 정부 때 경험이 있는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또다시 돌아온 MB맨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안 그래도 이명박 정부 출신의 인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 기대가 되지 않는다. 별 1개는 왜 주신 거예요? 그나마 이제 뭐라도 해보려는 것 같아서 그런 취지에서. 개각이라는 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뭐 평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사들의 면면이겠죠. 네. 김 의원님은요? 저는 아직 보류. 보류? 보류. 왜냐면은 개수를 정할 수가 없나요? 예. 아니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왜냐면은 그 예를 들면 이제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부터 예. 장군으로서 가졌던 어떤 정치적 소신이라든지 아니면 군대에 대한 신념 같은 것들은 저는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부터 알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국방 관계자 모두가 인정하는 바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력이 발휘되는 데는 상당 부분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근데 제가 이제 보류를 말씀드린 것은 뭐 유인촌 장관도 마찬가지고 신원식 의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개각이 됐던 배경이었던 여러 가지 맥락 가운데서 비판받는 소지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이종섭 장관 같은 경우에 특히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돌아가신 최성병 사건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비판과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제 개각이 단행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적어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와 그다음에 그 최성병 사건과 관련된 이 두 가지 관점에서는 이종섭 장관과 신원식 그 의원의 입장차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판받는 소지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마 그런 우려들이 저는 분명히 좀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신원식 의원이 본인의 어떤 국방과 관련된 실력들을 발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지금 당장 평가하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